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요새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이후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용산보다 먼저 장항 이야기부터 할게요. 장항. 여기가 이제 장항요. 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저는 5, 6년 전에 여기 장항의 송림숲이라고 하는데 다녀왔어요. 네. 예, 여기 이제 송림숲 아마 SNS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막 그런 예쁜 사진들 많이 떠요. 소나무 막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그 밑에 맹문동 피어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저 약간 난초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보라색 꽃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렇게 생긴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소나무 숲에 그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맹문동 최대 군락지가 바로 여기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이게 많을까 보면은 그 일제 수탈 그리고 토양 오염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아픔이 얽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장항 송림숲에 가보면 되게 멋있어요. 일단 한쪽엔 소나무 쫙 있고 한쪽엔 바다가 쫙 있고 되게 멋있는데 네. 딱 눈에 거슬리는 게 거기 막 굴뚝이 하나 삐쭉 솟아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일제가 만들었던 여기 재련소 그래서 그 굴뚝이에요. 여기가 네. 이제 국내 3대 재련소였다고 하는데 이게 일제시대부터 해갖고 89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네, 가동한 거죠. 근데 재련소가 아시겠지만 뭐 광석을 갖고 막 금속 채취해서 막 가공하고 하는 데다 보니까 늘 이제 환경오염 이슈가 좀 있거든요. 우리 영풍 석포재련소 거기도 늘 문제되잖아요. 일종의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도 많이 쓰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중금속 막 날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물며 이제 장항재련소는 그 옛날 시설이니까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심했겠죠. 그래서 막 이제 각종 오염물질이 그동안 땅에 내려앉고 하면서 여기서 각종 중금속이 막 땅에 범벅이 됐던 겁니다. 주민들 건강조사에서도 되게 막 유의미하게 나쁜 물질들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늘 있었는데 이 공장만 닫은 지 한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제서 정부가 장항재련소 토양 그 오염 개선 대책 이런 걸 마련을 해서 그제서 이제 토양 정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택했던 게 토양 세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설거지하듯이 아니 빨래하듯이 흙을 씻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2017년에 갔었을 때도 진짜 흙을 막 씻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영어로도 소일 워싱이에요. 예. 설거지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물에 넣거나 아니면 뭐 세척제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씻어내는 건데 이 이제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km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80만 제곱미터의 흙을 1m 깊이로 쭉 퍼가지고 이제 진짜 씻어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제가 소나무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흙을 이제 파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중금속을 잘 빨아들이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심어서 걔네들한테 조금 제거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오염물질이 막 이제 그곳에 딱 그냥 머물러서 어디 딴 데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굳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안정화를 시키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흙이 어쨌든 계속 노출이 돼 있으면 흙이 날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식생 매트라고 하는 걸 깔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소나무 밑이니까 빛이 잘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다년생 식물들을 막 이렇게 촘촘하게 심은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맹문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화 작업이 2020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인체 위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이제 낮췄다라는 거죠. 근데도 여전히 이제 곳곳에 보면은 여기 땅을 파면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안내 문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안정화 시켜놨지만 땅을 진짜 막 아이들이 와서 놀 때 파거나 하면 덮어도 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조심하라 이런 문구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럼 정화를 몇 년 한 거예요? 한 10년 한 거예요? 거의 뭐 그렇죠. 10년 동안 그거 씻고 덮고 그다음에 뭐 무기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식물을 심고 이런 노력을 들였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토양이라는 게 왜 하늘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거는 유체잖아요. 흐르는. 그런데 토양은 계속 거기 머물다 보니까 이 장항재련소 같은 경우도 여기 계속 중금속이 뭐 물로도 나가고 하늘로도 나가고 했을 텐데 결국 가장 늦게까지 끝까지 오염이 남아있는 곳은 토양인 거죠. 그래서 이 또 이제 땅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화를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못한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토양 정화야말로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이제 싸움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오염물질 배출이 진작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심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 시작하실 때 용산 어린이정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 용산 기지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그쵸. 곳이잖아요. 네. 괜찮습니까, 거기도? 그게 괜찮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용산 정원 요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린이날 바로 전날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뭐 임시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정확히 어디냐면요. 용산 미군 기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 이태원로를 기준으로 그 북쪽이 메인 포스트 그리고 남쪽이 사우스 포스트 이렇게 나뉘어요. 네. 이 어린이 정원은 그 남쪽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장군 숙소 단지랑 야구장 부지랑 스포츠 필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스포츠 필드에 어린이 야구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뭐 야구하면서 막 스트라이크 사인 보내고 막 이랬었던 네. 거기가 바로 이 스포츠 필드인데 여기는 2020년 12월에 반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환되기 몇 개월 전에 우리 환경부가 그쪽 직접 들어가서 토양이랑 지하수 시료 채취해서 오염도를 조사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 비소, 납, 수은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중금속들이 9개 항목이 이제 공원에 적용되는 기준이 1지역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초과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비소는 기준이 25mg/kg인데 이게 최고 89. 그러니까 3배 넘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석유계 총 탄화수소라고 하는 TPH는 기준이 500인데 네. 최고치가 1만 네. 8,040이 나왔어요. 이게 몇 배예요, 이러면? 네. 그리고 지하수에서도 역시 이 석유계 그 총 탄화수소가 나왔고 예.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토양의 오염 물질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이걸 조사했던 거고 이거 말고 또 했던 게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위해성 뭐냐면 토양에 뭐 오염 물질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모두 다 모두에게 똑같은 만큼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린이냐 성인이냐 또 노출이 뭐 피부로 되느냐 호흡기로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몇 시간 노출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위해도라는 거를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복잡한 산식을 거쳐요. 막 어떤 개수도 쓰고 막 해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 이 부지가 지금 이 정도 노출 위험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암 발생률을 뭐 인구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오염도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2020년에 했다고 하는 그 환경부 평가를 보면 주거지역 목표 바람 위해도를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명꼴의 암 발생률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스포츠필드의 비소 농도가 0.547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비소 최고치가 89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람 위해 기준에 무려 163배만큼에 달하는 비소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하고 정부는 어린이 정원 개방하면서 이게 위해성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개방하고서 이제 계속 막 졸속 개방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네. 환경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하면서 7일에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사나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대기질에 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 네. 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네. 뭐 수질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양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다 이런 주장들을 내놨었는데 네. 갑자기 대기질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기질은 왜 나온 겁니까? 물론 이제 뭐 비산이 돼서 대기질이 또 깨끗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예. 그게 의아하죠. 여태까지 토양이랑 지하수 오염 나왔는데 예. 왜 갑자기 대기질인가.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어린이 정원을 임시 개방했는데 이거를 이제 토양을 진짜 정화해서 그다음에 개방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용산 기지가 지금 뭐 반환이 전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31% 정도 반환이 된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속으로 여전히 막 통신선로라든가 이런 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화를 하려면 흙도 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원래 목표로는 전체 반환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뭐 정화도 하고 조성도 하고 하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인데 지금 계속 예, 국토교통부의 계획이고 그걸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임시로 지금 해놓은 건데 예. 또 아까 장항대련손처럼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토양 정화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토양에다가 15cm 정도로 흙을 덮고 거기다가 뭐 잔디 심거나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 덮어버리거나 한 상태에서 지금 임시 개방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반환을 받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토양 안전성 조사 용역이라는 걸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 아까 이제 환경부에서 했다라는 그 자료에다가 그걸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는 이제 용도가 특정되기 전에 했던 거니까 이제 공원으로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막 산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나왔고 그 정부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를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 뭐 국토부나 환경부 둘 다 안전하다. 이건 팩트다. 근데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달라. 약간 이 정도 스탠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문제 계속 취재해온 뉴스타파에서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소송도 내고 했는데 그래서 네. 법원이 사실 뉴스타파 손을 들어줬어요. 공개하라고. 네네. 근데 이제 국토부가 또 항소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엉뚱하게 대기질은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도 믿어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하면은 수치 공개하면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반환받은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정화가 잘 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예. 춘천 캠프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화 다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속에서 막 드럼통 30개 나와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있는 데다가 정보 공개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 미군 기지 국민에게 주는 건 좋은데 자꾸 막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을 그르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뢰라는 건 투명성에서 나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정부가 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